지난달 열린 12.7 200만 연합예배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알아보는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국 선교와 근대화의 유산을 돌아보는 감신대 순례길을 조성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김천대학교를 매수하고 신학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하나임이 21일 교회 살리기 연합기도회와 교회 회복 걷기 전국 대행진을 알리는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다음 주 개최되는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대구 대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열린 12.7 200만 연합예배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알아보는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조직위는 후속재단을 세워 12.7 정신을 전파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기독교 정신을 담아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와 서울역 또 여의도에서 대규모로 열린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나오게 됐고요. 오늘 집회 나와보니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기쁘고 또 감동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00만 연합예배 개최 결과를 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추진위는 당시 예배 현장에 110만 명, 온라인으로는 2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달 남짓한 준비 기간을 거쳐 이처럼 대규모 인원이 한데 모여 아무런 사고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의 기적, 장소의 기적, 그리고 은혜의 기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그 결과 이 12.7이 한국교회의 이 동성애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들 OECD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우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악법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직위는 12.7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될 영적 자산이라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12.7 재단을 발족할 계획. 재단은 제2의 12.7을 준비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기도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사용망도 추진됩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12.7에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은 저희가 일어섰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또 세계를 성경 토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주간별로 올려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재단은 12.7 연합예배 백서를 발간하고 다큐멘터리 영상 기록물 제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별금지법 등 관련 입법 과정 등에 대한 협력 사역도 담당합니다. 이 밖에 우리 공동체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를 기독교 정신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연구와 개선 방안 도출 작업도 병행합니다. 전방위적인 아젠다를 발굴해 기업이나 정부도 귀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12.7 재단은 이르면 내년 1월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발족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길러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감신대 순례길을 조성했습니다. 총 6개 코스로 마련된 순례길엔 서울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와 한국 근대화 유산들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20년 찰스 사우어 선교사의 사택으로 설립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역사박물관. 일제가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전 감금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의 역사를 품은 이곳에서부터 감신대 순례길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고난을 그린 십자가 묵상의 길과 한국의 첫 신학자인 탁사 최병헌 목사를 기린 탁사 기념관,
1960년 건축된 청암기념관 등 믿음의 거장들을 길러낸 감신대의 역사를 캠퍼스 곳곳을 거닐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정 밖으로 나서면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학교인 이화학당과 알렌 선교사 사택이 있던 중명전 등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2km 남짓한 그 길에 곳곳에는 근대화의 터무니와 한국 복음화의 140년의 터무니가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은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도 보고 감리교 140년 선교 역사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례길은 감신대 캠퍼스 길과 서대문터를 지나 배제학당까지 향하는 아펜젤러의 길을 비롯해 총 6개 코스로 조성됐습니다. 독립문 주변으로 순교자들의 역사가 담긴 신석구의 길과 서촌을 중심으로 남감리교회와 여성선교의 유산을 되짚어보는 캠벨의 길 등 각기 다른 테마로 한국 근대화와 복음화의 흔적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묵상과 관광의 의미를 넘어 지친 현대인들의 치유와 성찰을 돕는다는 이른바 3세대 순례길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감신대 유경동 총장은 순례길 조성을 발표하며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기 위해선 한국 기독교의 미랄이 된 믿음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감신대 순례길이 한국교회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고증을 거쳐서 역사 순례길을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교단을 넘어서 적어도 서대문 지역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뜻깊은 그런 역사적인 자리임을 알리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순례길 조성을 기념한 개막식에는 중부연회 김찬호 전 감독과 감신대 김상현 이사장 등 교단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격려를 전했습니다. 한편 감신대 순례길은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순례를 신청하면 전문 가이드와 함께 원하는 코스의 순례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들이 모인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김천대학교를 매수하고 신학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21일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각 교단의 이단 관련 논의 현황을 공유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대 위원장들은 김천대학교가 구원파 중 한 곳인 기쁜 소식 선교회에게 매수되었을 뿐 아니라 신학과정을 신설함으로 이단교회의 신앙적 근간을 갖는 것에 대해 심각한 염려와 큰 아픔을 갖는다고 규탄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는 시대적 특성상 유사한 일이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단의 교회 관련 물건을 매매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협의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기독교의 심각한 이단 집단임을 다시 한번 알림으로 사회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의 새 대표회장으로 예수교 대한성결회 이대 위원장인 한익상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국교회 지키기 운동 등을 진행하는 마하나임이 21일 교회 살리기 연합기도회와 교회 회복 걷기 전국 대행진을 알리는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본부는 기도회와 대행진 등을 통해 지난 12일 연합예배가 내세운 한국교회 살리기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마하나임 대표 황교안 장로는 차별금지법 등 복음에 반대하는 법들이 입법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하나임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롭게 한국교회를 위한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하며 연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바로서게 하겠다는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인권법이니 뭐니 이름 바꿔가면서까지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있지 못해요. 복음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설교를 전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더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마하나임은 내년 2월 참여 교회들과 연합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시작과 출발은 3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다음 주 개최되는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대구대회를 준비하며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지도위원회는 20일 대구 서현빌딩에서 조찬 기도회를 열고 대구대회 성공 개최와 성시화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성시화운동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 되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전복음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성시화운동이 감당해야 할 과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역과 복음적 평화통일 기도운동을 꼽으며 북한 성시화의 비전을 품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구대회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대구 내당교회에서 개최되며 전국 성시화운동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성시화 컨퍼런스와 연합예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제1노조의 준법 투쟁 첫날인 20일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전체 운행 열차는 3,189대로 정시율은 96%를 기록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5선은 코레일 열차 지연에 따라 후속 서울교통공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준법 투쟁 중인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다음 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명호 노조위원장은 또 2005년 이후 매년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며 위험천만한 안전의 외주화, 인력 감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 교수 177명이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었던 약속이 불과 2년 반 만에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동국대 교수 108명도 이날 교내 팔각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탈취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이라며 이는 국내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외 노동자 송출이나 각종 무역을 통해 외화를 확보했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사이버 범죄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해킹 조직을 가장 왕성한 사이버 도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상반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현재까지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연내 발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11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린 후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5월 발사 실패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증가 추세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현재 우리 시설 40여 개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사진에 새롭게 포착된 건물과 관련해선 용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장정원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마리노 마을에서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톰 섀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적의 벙커와 탄약 저장고를 타격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됩니다. 다만 미국의 에이테크임스와 마찬가지로 사용 허가가 늦어져 전장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20일 중동 상황 의제로 회의를 열어 가자 전쟁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습니다. 결의안은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영구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국 등 14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결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며 다른 이사국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이번 주말 사도시에서 열립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24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여 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며 연락이 닿은 생존 피해자는 1명으로 고령으로 추도식 참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처음 개최됩니다. 러시아가 핵교리를 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공습 정보가 돌면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키이우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은 임시 폐쇄 조치와 함께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도 자국 대사관에 같은 조처를 내렸으며 프랑스는 대사관은 폐쇄하지 않았지만 자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제3위원회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의 통일 포기 선언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남부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2도, 부산과 제주 15도, 대구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인 성도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성경적 성의식을 지키기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정신을 계승한 재단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전망인데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한국교회의 의지가 우리 공동체의 힘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